네, 다음은 북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 귀빈석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른쪽이죠. 왼편에 지금 딸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주애라는 김 위원장의 딸인데요. 이 영상들이 이 열병식에서 등장한 그런 무기나 이런 인파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 딸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공개가 됐었는데요. 구장훈 차장님, 네. 이 딸이 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그 딸이 이제 김 위원장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딸의 아버지의 이제 볼을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체제 특성 때문에 아니 저렇게 해도 되나, 역시 백두혈통밖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인식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딸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애정의 표현이니까 자연스러운데 북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더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저런 이제 내외 선전전을 한 것을 보면 북한 내부 경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행보라면 군과 관련된 그 행보 이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행보를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군과 관련된 그 행사 이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네. 더더군다나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두혈통, 자기 대를 이을 딸을 자꾸 그 주민들에게 내보인다는 것은 지금 아마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서 이 백두혈통이 계속 북한 체제를 이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주기 위해서 김주애를 자꾸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장님 네. 보이는 화면에 김여정과 그리고 리설주 여사의 알력 다툼 때문에 김주애가 등장했다. 예.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리설주의 어떤 갈등 과정 속에서 김정은의 선택은 그 둘이 아니라 김주애의 딸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갈등 관계를 좀 모면해 보는, 그러면서도 후계 구도를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독재 국가라고 해도 10살짜리 딸을 이렇게 군 열병식에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주석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린애가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내외에 내가 이 딸을 통해서 권력을 세습할 것이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호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설주보다도 더 앞세워서 이 호칭을 해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높이 세우겠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김정은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자기의 어떤 페이스로 구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딸을 앞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호칭의 변화를 좀 살짝 지금 본다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 그리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시는지요? 뭐 저는 이제 제가 북한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제가 주로 해온 변호사로서 네. 제 상식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런 호칭이나 최근에 4번 나왔잖아요. 이게 저는 후계 구도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북한 사회를 거의 중세 봉건 사회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요, 여왕이 신라 시대 이후에 여왕이 없어요. 고려 시대 500년, 조선 500년 여왕이 없잖아요. 이 봉건 사회에서 만약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걸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저는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이제 84년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충분한 후계 구축 구도가 있고, 지금 이제 아들에게 뭐 어디 외국에 유학 갔다는 설도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아들로 이게 후계 구도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렇게 딸이 계속 등장하는 거는 아마 이제
어차피 이게 우리는 세습으로 4대 세습으로 백두혈통이 간다. 이런 게 메시지를 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뭐 실험할 때 군사 무기 실험할 때 놓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 평화, 호전적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는 약간 이게 평화를 좀 강조하는 이런 게 그 이미지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지금 후계 구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 딸 주애가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석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사열을 받고 귀빈석에서 참관하는 이런 파격 대우를 받은 것을 두고 후계자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네, 며칠 전에 또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 사이 정중앙에 자리 잡은 모습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정은 동지께서 강대한 주체조선의 청사에 큰 문자로 새겨질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맞으며 2월 7일 인민군 장령들의 숙소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군결에도 그립고 배우고 싶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또 리설주 여사는 한참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권력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이 하노이 그 노딜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사실상 북한을 이끄는 것처럼 비쳤다가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이설주를 통해서 난 이 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 저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고도의 그 선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75주년 그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그 ICBM이 지난해에는 3개에서 이번에는 11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김주애가 아닙니다. 김주애가 실제로 ICBM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될지 누르지 않게 될지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고요.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ICBM,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 투발수단까지 다 완비해놓고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한 이후에 남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대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김주애로 시선을 돌려놓고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 꿍꿍이를 계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 특히 안보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차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신형 RCBM이요. 고체 연료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거라고 해요. 고체 연료를 쓴다는 건 이동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적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기가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ICBM은 당연히 미국을 지향하는 거지만 전술핵 부대도 또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김주애의 등장을 이런 어떤 위협적인 무기 체계를 등장하는 것의 어떤 위협의 강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김일성, 김정일 때도 후계자를 이렇게 앞에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거의 어린애들을 내세운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주애 등장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